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 조선닷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금년 고3을 위한 수시 모집 지원 전략, 대비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날 질의응답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답변을 못 해드린 것도 있고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가서 조선일보 사회전격부의 교육팀에 계시는 김연주 기자님하고 같이 여러분들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이 금년 고3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 원서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대비 전략 단계별로 지원 전략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동안 만나본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금년 1학기 때 본 4차례의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까지 포함해서 이 4번의 모의고사 성적을 잘 분석해서 내가 정시 모집에 어느 대학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 교과 성적, 그러니까 교과 등급이겠죠. 그리고 비교과 자료들을 잘 분석을 하고 어느 곳에 장점이 강점이 있는가를 따져본 다음에 대학별로 이미 발표된 전형 유형별 요강 유형을 따져보고, 그리고 수시 모집 지원 대학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지원 시 수능 최장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수시 모집은 6번 원서 낼 수 있는데 이 6번의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로서의 논술고사, 이 전형 요소에 따라서 경쟁률도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능 최장의 기준은 수시에서도 중요한데요. 최근에 들어서 수능 최장의 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모평이나 혹은 학력평가 수준만으로 안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과거 자료이긴 한데요. 지금 A대학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논술고사에서 수능 최장의 기준 때문에 얼마나 많이 탈락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인데, 이 대학의 최장의 기준이 인문계가 세과목 2등급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어국문학과에 14명을 뽑는데 954명이 원서를 해가지고 경쟁률이 68대 1인데 실제로 세과목 2등급을 통과한 학생이 754명이고 통과한 학생이 200명이고 754명이 탈락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연계는 4과목 중에서 2과목 2등급을 최장의 기준으로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물리학과에 19명을 뽑는데 544명이 원서를 내서 28.6대 1인데 실제로 2과목 2등급 받은 학생이 123명이니까 나머지 말하자면은 421명이 수능 최장의 기준 때문에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질 경쟁률은 6.5대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결코 최저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최장의 기준이 있을 경우 충족 여부가 중요하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와 논술 진행은 대부분 적용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진행은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의학계 이런 최장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데요. 제가 몇 개 대학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대학들은 경희대학도 그렇고 서강대학도 그렇고 최장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의예과의 경우에는 많은 대학들이 세과목 1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혹은 4과목 합의 5 이렇게 요구하는 대학들도 많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지방대학들도 최장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수시 모집 6번 원서는 내가 교과 진행만 낼 수도 있고 종합 진행만 낼 수도 있고 논술 진행만 낼 수도 있는데 자기 장점을 잘 따져서 내시면 되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형이 다르면 복수 지원도 된다는 거, 그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 진행은 경쟁률은 낮은데 합격선은 아주 높고, 학생부 종합 진행도 비교과가 제대로 갖추진 상태에서 원서를 내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합격 가능성 여부를 알기는 어렵고요. 논술 진행은
겉으로 경쟁률, 외행상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데 아까 앞에서 제가 A 대학이라고 소개한 대학을 보면은 그 실제 경쟁률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점도 유의해서 수시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은 자, 학생부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과연 내가 몇 등급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등급으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갔을 때 합격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 학생부 교과 진행의 경우에는 그 학생부 등급으로 뽑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내가 몇 등급인데 어느 대학을 갈수 이게 상당히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대체로 학생부 교과 진행은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진행은 그 비교과 위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교과 등급을 정량화해서 말하자면 1등급을 몇 점 주고 2등급을 몇 점 주고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생부 교과 등급이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진행은 내신 등급이 조금 낮은 수준이고 논술이나 적성고사를 치는 그 이른바 대학별 고사의 경우에는 이 대학별 고사가 장난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학생부 등급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결론적으로 학생부 종합진행은 비교과 비중이 크고 논술과 적성고사 진행은 그 대학별 고사 비중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원서 낼 때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전국에 있는 그 대학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해 그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등급을 공개한 걸 제가 몇 개 대학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국대학 자기 추천 진행은 학생부 종합 진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얼핏 보기에도 그 내신 등급이 상당히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일부 모집 단위는 7등급이 넘은 학생이 건국대학에 합격한 걸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이게 학생부 종합진행의 대표인데요. 학생부 종합진행에서는 내신 등급을 가지고 안 뽑았다 하는 것을 이게 나타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일부 모집 단위는 인기 있는 모집 단위보다 그 인기 없는 모집 단위 학생부 등급이 높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비교과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 논술 우수자 진행도 그 내신 등급이 상당히 낮은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해서 합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대학들이 대체로 평균 등급을 공개하고 그 커트라인을 공개하는 대학은 거의 없는데 건국대학은 그 예외적으로 커트라인까지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내신 5등급이 건국대학에 가서 합격을 했는데 상당히 낮은 학생이 붙었다. 이거는 결국 그 논술 진행에서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했고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희대학의 수시 모집 입시 결과인데요. 네오 르네상스와 고교 대학 연계가 둘 다 학생부 종합 진행입니다. 그리고 논술 진행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같은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고교 대학 연계가 네오 르네상스보다 내신 등급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고교 대학 연계에서 학생을 뽑을 때 작년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을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50%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금년에는 경희대학의 고교 대학 연계가 이게 학생부 종합 진행인데 학생부 등급을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40%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은 여전히 교과 등급이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오 르네상스 진행보다는 논술 진행이 내신 등급이 모든 모집 단위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낮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평균 등급입니다. 실제로 합격선은 이거보다 더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양대학의 교과 진행은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교과 진행을 안 뽑는 대학들이 꽤 많고 또 뽑더라도 적게 뽑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웬만큼 좋지 않아서는 합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고려대학의 수시 모집 입시 결과는요. 대학의 홈페이지에 완전히 공개된 게 아니라 베리타스 알파라는 입시 전문지에 지난 6월 4일자에 공개된 걸 제가 가져온 건데요. 작년에 고려대학이 논술 진행을 없애면서 고교 추천 1과 고교 추천 2가 있고 근데 일반 진행이 있는데 고교 추천 1은 학생부 교과 진행이고 고교 추천 2와 일반 진행은 학생부 종합 진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교 추천 1과 2는 추천 인원이 학생 수 대비 4%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 고려대학의 추천자를 선발할 때 기본적으로 내신이 좋은 학생을 추천했기 때문에 물론 고교 추천 1은 교과 진행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고교 추천 2도 추천 대상자가 이미 일정한 수준의 내신 등급이 된 학생을 추천했기 때문에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신 등급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반 진행은 지원 자격 제한이 없고 여기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전형이고 수능 최장력 기준도 아주 높은 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서 낼 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방대학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대학의 지금 보고 있는 게 충남대학입니다. 충남대학의 작년 교과진행 내신 등급 평균입니다.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걸 공개를 해놨는데요. 국어국문학과가 점수가 344.55로 되어 있는데 1등급은 360점을 주고 2등급은 350점, 3등급은 340점을 준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의 등급은 340에서 350 사이니까 2.5등급 근처에 국어국문학과 평균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대학들도 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주대학의 수시 교과진행 등급인데요. 이것은 80% 등급 컷이니까 예컨대 10명을 뽑을 때 8등한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등급을 공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좀 가까운 점수니까 평균보다는 좀 아래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등급을 나타내고 있는데 4번 대학의 경우에는 등급이 꽤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요. 자, 전북대학의 일반 학생 입시 결과, 이건 학생부 교과 진행입니다. 등급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 평균이 조금 낮은 대학도 있고 조금 높은 대학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다르게 느끼겠지만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학생부 교과 진행을 많이 뽑으면서 뽑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교과 진행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등급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원광대학의 일반 진행과 학생부 종합 진행 등급 평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교과 진행보다 종합 진행의 등급 평균이 낮은데 일부 모집 단위는 교과 진행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진행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보다 등급이 더 높다는 것도 높은 경우도 있고, 결국 학생부 종합 진행은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신 등급으로 뽑는 게 아니라는 거, 내신 등급을 참고로 하지만은 비교과 비중이 크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전남대학이 교과 진행과 종합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 진행과 종합 진행에 보면 이것도 모집 단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참고로 좀 하시면 되겠고, 자, 순천대학의 75% 커트라인 점수입니다. 디딤돌 인재 진행은 학생부 종합 진행이고 학생부 성적 우수자는 교과 진행입니다. 요 역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저도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대학의 교과 진행이 있고 종합 진행이 있고 논술 진행이 있는데, 이 논술 진행은 지난번 시간에도 어느 학부모가 질문을 했는데요. AAT 진행이라고 하는 건데, 논술이 완전히 당락을 좌우하는 진행이고 내신 등급이 상당히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 교과 진행이 대체로 종합 진행보다 등급이 높고 논술 진행이 종합 진행보다 등급이 조금 낮다는 것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북대학 자연계 모집 단위인데 논술 진행은 등급이 상당히 낮은 학생도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질문이 지금 아마 일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도 질문을, 수시 모집에 체제가 없더라도 그런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면, 영남대학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평균이 있고 80% 커트라인이 있는데 평균보다 80% 커트라인은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영남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과 진행인데 80% 커트라인을 평균과 같이 공개해 주면은 수험생이 원서 낼 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더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보시는 대로 80% 커트라인이 평균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자, 이거는 계명대학은 90% 커트라인을 공개를 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90% 커트라인은 실제 커트라인에 더 가까운 점수니까 여러분들이 원서를 낼 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역시 대학의 홈페이지에 작년 건대 지난 몇 년치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산대학도 교과 진행, 종합 진행, 논술 진행이 있는데 논술 진행은 점수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도 교과 진행이 조금 높고 종합 진행이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산의 동아대학도 역시 교과 진행 등급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제 등급 평균이 이 정도니까 그보다 조금 낮아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과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대표적인 대학 몇 개를 골라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 교과 진행의 원서내는 여러분들은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작년 것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치가 있으니까 내가 원서를 내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의 그 합격자 평균이나 혹은 뭐 80% 커트라인, 90% 커트라인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원서를 내면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교과 진행뿐만 아니라 종합 진행에 대해서도 그 자기 대학의 종합 진행에서 어떻게 학생을 뽑고 그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 그러면은 이런 점을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담을 할 때는 이런 가지 미리 체크해 본 상태에서 상담을 해야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부 종합 진행은 그 학생부를 포함해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성이나 그 잠재력,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진행이고요. 어디까지나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일부 대학은 추천서를 내는데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예컨대 한양대학이나 몇 개 대학을 빼고는 학생부 종합 진행 면접이 다 있고 교과 성적도 정량 평가를 안 하고 정성 평가를 하지만은 일정한 부분 참고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수능 최장의 기준도 있는 대학이 있고 물론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진행은 주요 평가 요소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 들어간 게 다른 예를 들어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뽑고 논술 진행은 논술 성적으로 뽑고 뭐 교과 진행은 교과 성적으로 뽑는 건데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는 종합해서 뽑으니까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도 본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학생부 내용입니다. 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 요 기록된 내용들이 결국은 우수해야 학생부 종합 진행에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도 제가 내신이 평균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되는데 어디 학생부 종합 진행에 가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내신 등급으로 안 뽑는데 그 전액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질문이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진행은 우리가 합격 가능성 여부를 알기 쉽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생부 기록을 종합해서 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수시 모집 원서 낼 때 대체로 유의할 사항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진행에 대해서 문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조선닷컴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에 계시는 교육팀에 계시는 김연주 기자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기자님을 같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소장님께서 지금 한 20분 동안 굉장히 핵심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선닷컴 라이브 방송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좀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질문들 뽑아서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무집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지역균형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가려면 어디로 전학 가면 될까요? 아마 이제 고3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진행은 어느 고등학교든지 학교를 안 가리고 지원자가 2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골이 되었던 특목고가 되었던 일반고가 되었던 그리고 학생 수가 50명이 있던 200명이 있던 지원자가 2명이기 때문에 학교당 2명이라고 그렇죠. 학교당 2명이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하다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내신 잘 받고 그리고 비교과가 좋은 학생을 뽑는 학생부 종합 진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울대학 수시 요강이 지역균형 선발 진행이 있고 일반 진행이 있는데요. 지역균형 선발 진행은 대체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잘 받은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행평성도 따져야 되니까 뭐 인문계 1등, 자연계 1등 대체로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일단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서울대 직윤을 가기보다는 일반 진행을 대체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로 가는 게 유리하다기보다는 뭐 제가 이제 답변을 꼭 드린다면은 주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많이 가니까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 잘 받고 비교과 잘 관리하면은 갈 수 있는 진행이다. 그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어느 지방이 유리하다, 꼭 그런 건 아니다, 예, 이런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수시 합격 기원님 질문 한번 여기 볼게요. 지방 외고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내신이 4.1등급이고 모의고사는 국수 영사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정도입니다. 중경 외시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학생을 보면 내신이 4.1등급인데 지금 이제 모의고사가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가 봐도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등급보다 훨씬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외고이기 때문에 그런 상인데 지금 중경 외시 가능할까? 중앙대학, 경희대학, 한국외고대학, 서울시립대학을 그 정시 모집을 가면은 웬만한 학교는 갈 수가 있죠. 저 정도면은. 그런데 이제 수시 모집을 어디 가야 되는 상인데 내신 4.1등급이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갔을 경우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교과 위주로 뽑는 거고 논술 전형은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니까 내신 4.1등급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죠. 논술 전형에서. 그렇죠. 논술 전형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고. 학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비교과가 좋을 경우에는 갈 수 있듯이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대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건 내신 등급이 낮아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저 학생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가려고 그러면 학생부 기록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안 본 상태니까 정시 모집은 웬만하면 갈 수가 있고. 왜냐면 수능 등급이 높으니까. 수능 등급이 높으니까. 그리고 수시를 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그러니까 논술 준비가 돼 있으면 논술 전형을 가는 거니까. 그리고 비교과는 본인이 이제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고. 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도 되죠. 내신은 지금 내신 등급이 좀 낮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교과 전형은 대신에 다른 전형으로 한번. 그리고 이번에는 수시 합격 기원님이 또 추가 질문해 주셨어요. 중앙대 다빈치 전형하고 탐구형 전형이 있습니까? 탐구형 전형 중 고민입니다. 그렇죠. 영어 관련 활동이 많지만 성적이 고르지 않고 영어만 1, 2등급인데 영어만 1, 2등급으로 굉장히 월등하다. 인성은 세특이나 세부적 능력 특기사항이나 종합 특성에 좋게 나왔습니다. 어느 전형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중앙대학을 가야 되는데 거기 다빈치형 인재전형이 있고 탐구형 인재전형이 있는데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저 내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만 1, 2등급 받고 인성 항목만 세특이나 종합에서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저 내용만 가지고는 어디 좋다고 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죠. 그런데 인성이 좋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인성보다 훨씬 비중이 큰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의 역량을 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저 정도 가지고는 답변을 뭐 구체로 어디 유리하다 하기는 정보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중앙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그거 읽으면서 자기 그 세특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신 등급이라든지 종합 의견 그다음에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빈치 전형이 좋을지 탐구 전형이 좋을지를 각 전형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오나요?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유리하다는 것도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먼저 확인을 하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의과대학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생이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목고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일반고 진학하는 게 유리할까요? 지금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네요. 그런데요. 이게 중학생인데 사실은 우리가 뭐 그 중학교 중3이 2022학년 입시가 8월 말에 개편이 되는데 그 개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단순하게 의대를 갈 건데 특목고 가는 게 낫느냐 일반고 가는 게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특목고라는 게 그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고등학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대를 간다 그러면은 의대를 가기 위한 특목고라는 건 없다고 보셔야 되니까 사실 일반고 가가지고 지금 수시를 많이 뽑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시도 일정한 수준이 있고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해서 뭐 특목고 가는 게 외고 갈 수가 없죠. 외고 가면 의대를 못 가니까.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도 원칙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일반고 가서 의대를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8월 말에 발표되는 2022 입시 개편안 그걸 한번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교육부가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시민들 참여를 통해서 공론조사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교육부가 이제 그거를 따르기로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많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결과가 최종 결과가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3들은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대입 전략을 짜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에 제가 궁금한 게
의대를 가는데 특목고, 과학고가 맞지 않다 하셨는데 예. 과학고 학생들이 의대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많이 가기보다는 과학고 출신들이 실제로 많이 가는 경우에는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유니스트나 거기를 수시를 많이 가고 그 서울대 공대를 봐서 이게 더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일부가 의대를 가는 거죠. 의대를 많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과학고나 영재학조라는 게 원래 이제 특목고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맞춰서 가는 게 그러니까 공과대학이나 포스텍이나 이런 데 갈 학생들은 과학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당연히 유리하죠. 수시를 많이 뽑고 수시를 많이 가니까. 그런데 의대를 가겠는데 과학고를 갔다. 그러면 의대 공부하는 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를 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죠. 과학고나 가는 거는 안 맞다 이거죠. 저는 오히려 말씀인지 일반고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수능 잘해서 정시도 갈 수 있고 수시도 교과 진행도 많이 있거든요. 지방대학들은. 그리고 학생부 종합진흥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 길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도 의대 관련인가요? 의대 희망님의 질문인데요. 자사고 3학년 학생이고 내신 2.4등급입니다. 의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질문이 뭐 정보가 아주 간단하고 너무 작거든요. 그렇죠. 자사고가 보통 우리가 내신이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자사고 2.4등급이다. 그러면 자사고 치고는 내신이 좀 좋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의대 갈 수 있느냐?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뽑으니까 자사고 학생들이 수능 잘하는 학생들이 꽤 많죠. 그 정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아마 이제 고민이 수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술 진행은 내신 2.4등급이다 그러면은 내신 때문에 안 떨어지죠. 내신 때문에 잘 보면 갈 수 있죠. 논술 잘하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진행의 경우에도 사실은 자사고 내신 2.4등급인데 비교과가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 학생부 종합진행을 통해서 그대 가는 것도 지금 많이 뽑거든요. 거기도 갈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정보가 자사고인데 내신 2.4등급인데 의대 가능할까요? 이거는 내용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 부족한. 제가 이제 수능을 잘해서 경우 정시 갈 수 있고 뭐 이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죠? 지금부터 저기 라이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많은 정보를 주실수록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언의 감사라는 이제 그 아이디의 분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인천 자사고 학생입니다. 1학년 성적이 엉망이고 2학년부터는 성적이 꾸준히 2점대 후반으로 올라왔는데 서울대 기계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타당성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이 학생도 앞에 학생하고 뭐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올라와서 2점대 후반이다 했는데 이제 서울대 기계과를 가겠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도 뽑으니까 수능 열심히 해서 정시는 수능 100으로 가니까 내신이 좀 안 좋아더라도 가는데 문제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제 학생이 서울대학을 가게 되면은 일반 진행을 가야 되거든요. 수시 모집 아까 지역균형 선발 진행이 있고 일반 진행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일반 진행도 비교과 관리를 제대로 해왔고 1학년 때 그럼 지금 2학년 때 그 내신이 올라갔고 비교과 관리를 잘했다 그러면은 이게 내신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자사고와 내신이 안 좋은데 그 내신 등급이 당연히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수시를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심정,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과 관리를 서울대 일반 진행은 비교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뭐 우리 김 기자님도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에 많이 들어간 고등학교, 많이 들어간 고등학교가 통계가 늘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전국 단위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 영재학교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신이 지금 2.4 내신이 20년대 후반이라는데 그보다 내신 안 좋은 학생도 들어가죠. 들어가는 이유가 그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진행이고 그리고 비교과 비중이 크고 2단계 면접 구술고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면접 구술고사가 그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그건 공부 잘하시는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갈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여쭤볼게요. 면접 구술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지금 저 궁금합니다. 면접은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진행은 일부 대학 빼고는 2단계 면접이 대체로 있는데 그 면접이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서류 기반 면접이라 그래가지고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나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류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 면접이죠. 확인하는. 그렇죠. 이제 독후감이 있다 그러면 그 독후감 쓴 게 있으니까 어느 책을 읽었다 물어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등등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대체로 이제 어려운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아주 초보적인 수준을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을 풀 시간을 주고 이걸 이제 제시문 활용 면접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문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 들여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묻고 답하기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대다 그러면은 수학 문제만 주거든요. 예. 근데 이 수학 문제가 왜 어려우냐면은 우선 학생들이 볼 때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 객관식에 익숙하니까요. 그렇죠. 수능은 예. 무지선다형 객관식이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학생들이 이제 어렵게 느끼고 이게 2단계 가서 50%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락을 좌우하게 되죠. 또 좌우하겠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서울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표격인 일반전형에 합격하려 그러면은 예. 우선 기본적으로 뭐 내신 잘 받는 것은 공부를 나타내니까 무조건 유리하죠. 네. 한데 비교과가 좋아야 되고 네. 그리고 2단계 가서 그 면접 구술고사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네.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통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죠. 서울대 서류 학위 면접은 그러니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면접이 서류 학위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준비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대부분의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학생 한 명 앉혀놓고 네. 교수 2명이나 네. 혹은 3명이 하는데 네. 뭐 요 정도 책상이에요. 요 정도일 겁니다. 가깝네요. 그러니까 예. 바로 코앞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학생부 속에 기록된 내용 가지고 주로 질문하는 거고 네. 뭐 지원 동기도 물어보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 풀이하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급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이 당락을 좌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재심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11일님 아이디 질문해 주신 건데요. 지금 중3인데 지금부터 비교과 관리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게 도움이 될까요? 뭐 제가 사실은 대사원에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 간단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데 학원 다니는 게 비교과 관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학원 다니는 거하고 비교과 관리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 네. 지금 김 기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상 경력이라든지 많은 활동들은 학교 안에 활동만 기록을 하게 돼 있고 그것만 반영을 합니다. 학생부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교과 관리를 위해서 학원 다니는 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네. 오히려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학원 다닐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비교과 관리를 위해서 학원 다닌다 그러면 그는 전혀 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소장님 뭐 스펙 관리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동아리는 이런 거 해라, 또 학생부에 이런 거 독서를 적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학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부를 평가를 할 때 서류 평가를 할 때 뭘 보느냐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많이 보니까 그 이런 것을 미리 해라. 이런 얘기는 옆에서 누가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준비를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그런 건 없죠. 예, 그 옆에서 조언은 해줄 수 있죠. 코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코치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학교 안에서 만들어지고 학교 안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밖에 나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스스로 짜보면 그렇죠. 스스로 준비를 비교과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행만님 질문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 고등학교 11학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국내 고등학교로 재입학을 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수상한 교내 수상 실적이나 성적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효할까요? 네, 이런 좀 특별한 케이스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에 따라서 다른데요. 별로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학생부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고 대체로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 반영을 하는 거고. 대학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저 학생이 아마 자기 재외 국민 이런 거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또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학생부에 적혀 있는 활동은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도움은 안 되고 지금 이제 그 연대도 그렇고 대부분 국제학부 전형이라고 있거든요. 그 국제학부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뽑는데 그런 데는 일부 아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이 조금 이제 남았는데 좀 질문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학부모 11일님 질문인데요. 논술 준비를 위한 학원이 여러 곳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질문하셨습니다. 그 논술은 아마 학생들이 우선 이제 학원에 가서 준비를 대체로 할 거예요. 많이 할 텐데 그 논술이라는 게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정해지면은 그 대학의 논술 유형이 공개가 돼 있고 고사 시간도 요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대학의 논술 문제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쓰고 이게 이제 첨삭 지도도 해주고 지도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뭐 어느 논술 학원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을 이게 뭐 잘라서 얘기하기는 사실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해보고 네. 굳이 학원에 가겠다 그러면은 예. 내가 어느 대학 논술 진행에 문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 대학에 어떻게 지원을 이제 그 가르쳐 주느냐. 네. 그리고 또 과거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진학을 했고 그런 실적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내가 논술 학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본인에게 맞는 걸 예. 골라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수시 합격 기원님 질문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 교육학 또는 교육공학 공학과겠죠? 공학과는 예. 학종 내신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저런 질문을 하는 게 학생부 종합 진행은 그 내신 등급으로 안 뽑는데 네. 그 내신 등급이 영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렇게 질문하는 거 그걸로만 아니겠어요? 결정이 나는 것처럼. 예. 오히려 비교과 위주로 뽑고 우리가 학생부 종합 진행은 서류 평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서류라는 것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교육공학과하고 다른 학과하고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 학생부 종합 진행 내신 평균 차이가 있느냐? 네네. 그거는 그 질문이 네. 바른 질문은 아니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진행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학생부 종합 진행에서 모집 단위 간 내신 등급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그 어떤 경우는 A 모집 단위가 B 모집 단위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은 B 모집 단위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교과 진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모집 단위별로 보면 어느 모집 단위가 교과 등급이 높고 어느 모집이 낮다. 네. 대체로 이제 상식선도 있고 네. 실제로 보면은 그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학종은 다른 걸 가지고 뽑는데 네. 다른 기준을 갖다 대놓고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안 맞다고 보셔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학생부 종합진행의 원선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 내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인데 이게 학생부 종합진행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에서 대학들이 공개한 학생부 종합진행 등급하고 교과진행 등급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 학생부 종합진행 등급이 대체로 낮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내신이 낮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내신으로 안 뽑았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좀 부족해도 예. 다른 것들이 굉장히 좀 그렇죠. 훌륭하면 또 합격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 부모님이 질문하신 거 한번 볼게요. 의대, 치대, 한의대 중에 문이과 교차 가능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어디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이제 우선 의대 치대 한의대가 원래는 자연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 한의대는 인문 자연이 대부분 교차 지원이 다 돼요. 대부분 대학들이요? 대부분 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에서 자연계 학생을 뽑는 데가 그 이화여대 의대하고 순천향대 의대가 원래 자연계인데 인문계 학생을 몇 명 뽑습니다. 네. 뽑는데 뽑는 인원이 아주 적죠.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정시에 6명 뽑거든요. 그런데 뽑는데 이게 워낙 적게 뽑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합격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의대를 인문계 학생이 가려고 그러면 원래 자연계 학생이 가는데 인문계 학생은 몇 점 받으면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정시 모집하고 가면은 지금 수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시에 6명을 뽑다 보니까 적지 않습니까? 인문계 수능 성적으로 뽑을 때 가장 말하자면은 학교수준이 높은 데가 서울대 경영대학인데 거의 경영대학 수준 비슷하게 높습니다. 이화여대 의대가 그러니까 적게 뽑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쭉 보면은 이화여대 의대를 누가 가느냐 인문계 학생이 했을 때 수능 쳐가지고 아주 잘 받은 학생이 주로 많이 갔죠. 거의 최상. 그러니까 최상이죠. 그래서 인문계 학생이 갈 수 있는 의대가 많지 않고 치대도 마찬가지고요. 한의대는 인문계 자연계 같이 받는 게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어떻게 보고 자연계 어떻게 보고 요강이 아예 같이 한의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번에 아버님 질문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고3인데요. 사정상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 97점을 받았습니다. 입시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97점은 어떤 97점? 그러니까 검정고시 점수가 그렇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검정고시 출신들도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검정고시는 내신이 없는 학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대학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는 내신을 반영하는데 검정고시 출신 내신이 없으니까 그때 적용되는 내신을 비교 내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 내신 성적을 비교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술 진행은 검정고시 출신이 대부분 지원이 되죠. 그러면 논술 진행에서 내신을 반영을 할 때 그래서 학생부 30 논술 70이다. 그러면 검정고시 출신은 학생부 30은 없는 학생이니까 이는 비교해서 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술 성적에 따라서 비교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논술만 잘 치면은 내신도 좋게 받을 수 있죠.
그럼 내신은 걱정,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논술만 잘 치면 되죠. 그리고 정시 모집은 그 수능 점수에 따라서 정시 모집은 수능 100이니까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그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다 그러면 비교해서 주는 거고.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은 지원이 대부분 안 되죠. 내신으로 보면 내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에 대해서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따져보시고요. 다만 이제 내신이 없는 경우니까 내신은 비교해 내신 해주는데 그때는 내신 때문에 불리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네요. 다른 전형 요소를 잘하면은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강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11일님 아까도 질문이 해주는데 추가 질문이시네요.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학생 수가 많은 곳이 내신에서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학생 수 많은 학교랑 그리고 학생 수가 적지만 선생님이 좋은 학교 중 어느 학교가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신은 상대평가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데 1등급은 4명이죠. 그렇죠. 200명이 있으면 1등급이 8명이죠. 300명이 있으면 1등급이 12명이니까 학생 수가 많을수록 내신 등급이 유리한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수가 많으면은 내신 등급이 유리하다는 건 맞는데, 그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가야 된다 하시게 물었는데요. 그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어떻게 알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좋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저 의미는 소장님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학생부를 좀 정성 들여서 잘 써주시는 그런 학교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뜻 같은데 그것도 사전에 미리 알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 담임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가봐야 하는 거고. 또 개인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학생 수가 많으면 내신이 유리한 거는 맞죠. 맞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뽑을 때 그 예를 들어 50명이 시험치는 과목을 있고 200명이 시험치는 과목이 있는데 요거를 다 감안해서 학생을 뽑고 하기 때문에 뭐 너무 거기에 학생 수 200명 있는 학교 가는 거하고 학생이 220명 있는 학교하고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안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그 A 학교랑 B 학교랑 학생을 볼 때 그 반에 학생이 몇 명이냐 이것도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이 시험치는 과목이 있고 200명이 시험치는 과목이 있으면 이거를 1등급 숫자 자체가 틀리니까 기계적으로 적용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런 상황까지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과목을 평가할 때 50명이 시험치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이 이 모집 단위의 중요한 과목이다. 근데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200명이 시험치는 과목이 1등급이 숫자가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그 과목 1등급보다 그 점수를 더 잘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점수를 안 매기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인원에 대해서 그게 결국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선택 과목이 많으니까 뭐 200명이 입학을 하더라도 선택 과목은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과목별로. 그래서 들어갈 때 뭐 몇 명이 학교 전체 숫자가 몇 명이니까 이 학교 가면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님, 자소서 컨설팅 받는 것이 많이 유리할까요?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소개서에 대해서 얘기가 많거든요. 많죠, 요즘에. 어제 어느 신문에도 자소서 때문에 뭐 돈 얼마 주고 컨설팅 받는 거기 기사가 난 걸 저도 봤는데요. 그 자소서라는 게 이제 자기 소개서인데 그 1번, 2번, 3번은 모든 대학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그렇죠. 4번만 대학마다 이제 자율문항이라고 다른데 자기 소개서는 대학의 학종의 원서 낼 때 서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서류 그러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고 그럼 학생부 혹은 생기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소개서가 있고 추천서를 내는 대학은 추천서까지 포함되죠. 그런데 자기 소개서는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잘 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개서가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비중이 큰 게 학생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소서를 컨설팅 받는 게 유리한가요? 컨설팅을 받는 게 자기가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써가지고 우리 담임한테 줘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게 내 자소서인데 한번 이걸 봐달라 그러면 담임 봐줄 수 있는 것처럼 컨설팅 하는 데 가서 내가 써가지고 자기 소개서 1번은 학업에 대해서 쓰는 거고 공부하는 데 대해서 쓰는 거예요. 2번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쓰고 3번은 인성에 관한 항목인데 이걸 제대로 썼는지 2번에 썼는데 보니까 이 내용이 1번에 쓸 항목이다. 그럼 왜 2번에 썼느냐? 1번에 글자가 천자로 써야 되는데 내용이 중요해서 2번에 썼다. 그러면 2번에서 빼고 1번에 집어넣고 천자로 줄여야죠. 이런 컨설팅은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도움이 될 텐데 그 정도는 학교에서도 해도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소서를 대신 써주는 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죠. 네. 왜냐하면은 내가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 시간을 기록하는 거니까 네. 네.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없지만은 이거는 꼭 내가 공부하면서 네. 내가 이 대학에 갈 때 얘기하고 싶다. 네. 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봐줘야 되겠다. 네.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자기가 써야 되고 네. 다만 이제 옆에서 누가 학교 선생님이 봐주든 누가 봐주든 선배가 봐주든 네. 아니면 컨설팅 하는 데서 컨설턴트가 봐주든 네.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봐주면은 그거는 좀 도움이 되겠죠. 좀 주위에 보여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델리만주 키치님 질문인데요. 키지님, 네. 경찰대는 딱 50명만 뽑는다던데 합격하기 어려운가요? 경찰대학이 50명을 뽑는 게 아니고요. 네. 경찰대 지원이 120명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뽑는데 120명? 어렵죠. 경찰대학이. 120명. 네. 예.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경찰대학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네. 저 우수한 학생들이 경찰대가 많이 가고 있고 재수생들도 경찰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고. 네. 그 경찰대학 수준은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네요. 높고 또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취업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네. 이래 되니까 나중에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찰 간부로 바로 취업이 되고 이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네. 뭐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자금 다 주고 네.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뭐 경찰대학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오히려 사관학교보다는 지금은 경찰대학 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예.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논술 전형 준비하는데 내신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 논술고사 치는 대학이 33개 대학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30 혹은 학생부 40 플러스 논술 70, 논술 60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세대학은 금년부터 논술 100입니다. 학생부를 아예 반영을 안 하죠. 네. 그러면 학생부 반영을 안 하니까 학생부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5등급, 6등급, 7등급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네. 다만 이제 학생부 30 논술 70이 됐든 학생부 40 논술 60이 됐든 간에 그 학생부는 실질 반영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본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예. 그 말하자면 1등급, 2등급 차이가 적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논술고사 진행은 앞서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렸는데요. 네. 같은 대학 내에서도 교과 진행이 있고 종합 진행이 있고 논술 진행이 있는데 네. 논술 진행의 내신 평균 등급이 제일 낮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본 대로 일부 아까 건국대학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보내드린 거기는 커트라인까지 공개를 해놨거든요. 네. 내신 5등급이 붙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신 5등급 받은 학생이 네. 건국대학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논술 진행은 내신보다는 논술이 당날 좌우하기 때문에 네.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논술이 내신이 그렇죠. 낮아도 갈 수가 네, 있죠. 지원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주 적습니다. 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대체로 우리가 본 인문계는 일반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 내신이 3등급이나 4등급 네. 그리고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을 보기 때문에 네. 변별력이 굉장히 세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이다, 서강대학이다, 이화여대는 수리 논술만 보니까 네. 수리 논술이라는 게 수학 문제 주관식으로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락이 굉장히 영향이 크니까 내신은 낮아도 논술 자체면 합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비중이 아주 낮다. 네. 논술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적성고사라고 또 논술과 다르지만은 대학별 네. 고사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는 내신 60, 적성 4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내신 60이 훨씬 비중이 큰데 예. 사실은 적성고사가 당연히 완전히 좌우하죠. 거기도. 거기도 내신 실질 반영률이 낮은 아주 거네요.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적성고사는 많이 안 치지만은 고대 세종 캠퍼스나 요 수도권의 가천대학 같은 경우는 1000명 넘게 지금 뽑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내신은 좀 안 좋아도 네. 갈 수 있는 수시 모집이 그러니까 논술 진행이 있고 적성고사 진행이 있고 학생부 종합 진행은 뭐 내신이 안 좋더라도 이제 비교과가 좋아야 가는 거니까 네, 네. 그것도 이제 조금 그런 걸 따져 보셔야 돼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버지님 질문인데요. 딸이 한서대 항공서비스학과를 준비하는데 자소서도 안 받고 면접만 한다는데 면접 전략을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면접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수험생 앉히는 거 교수 2명이 앉아서 말로서 치는 시험이 면접이거든요. 네, 네. 그 답변하면 점수를 매기는 건데 그 지금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한서대학 그 저기도 마찬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대학들이 전년도 면접 문제를 네. 논술 문제처럼 일부는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수준도 다르고 질문들이 해마다 대체로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네, 네. 그걸 이제 확인하면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면접이라는 게 그 교수 앞에서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묻는 답에
묻는 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내 생각을 또박또박 얘기를 잘하고 네. 이런 이제 기본 자세들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준비를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저런 면접은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면접이 아니고 네. 그 뭐 지원 동기라든지 네. 또 그 들어올 때 어떤 준비를 했느냐 말하자면은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니까 네. 그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소서를 안 받고 그렇죠. 예, 그런 데도 네.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이 학부모 11일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방송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입시제도 개편안이 나오면 다시 방송 부탁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아까 저기 말씀드린 중3 대상 그렇죠, 2022학년도 그렇죠. 대입 개편 결과가 나오면 예, 아마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마 부모님들이. 제가 알기로 다음 주에 요 조선낙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네. 그 다른 분이 그런 내용 가지고 아마 방송이 아마 예고가 지금 예상이 돼 있을 겁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발표가 되니까 네, 네. 타이밍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저분 그때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예, 이제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시민 참여단이 이번 예. 주 이제 어떤 결정을 했는지 대입 예. 개편안 중에 그걸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하고 그걸 토대로 교육부가 최종 결과를 이제 정말 확정해서 발표하는 건 8월 말인데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떤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 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이님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입학생 선발할 때 수시 모집 고등학교의 수준을 보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인지 보냐 이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특목고, 자사고도 있고 영재학교도 있고 일반고도 네. 있고 농어촌학교도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보는 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아마 저분 예를 들어서 교과진흥은 내신 등급으로 뽑기 때문에 네. 학교 수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등급 자체로 뽑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특목고가 당연히 불리하니까 많이 못 가죠. 네. 그리고 논술제는 논술 자체만 보고 논술 못 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학교 수준과 상관이 없죠. 네. 정시 모집은 수능 점수로 보니까 학교 수준 상관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런 질문을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갔을 때 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 내신 5등급이 붙었는데 네. 일반고 내신 1.5등급이 떨어졌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네. 전국 단위 자사고 아주 유명한 특목고 내신 5등급이 붙고 일반고 1.5이 떨어졌다 하면은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등급을 안 뽑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교 그렇죠. 자사고를 더 우대하는 게 아니냐. 예. 네. 그런데 내신 등급을 안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우대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5등급이 붙고 2등급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통 이제 학교 보고 뽑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들 밖에서 오해를 많이 네. 하는데 그거 명쾌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그런데 그 부장님. 면팩의 답변이라는 게 학교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내신 등급을 가지고 안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죠. 내신 등급만으로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부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자사고 내신 5등급이 붙고 일반고 내신 1.5이 떨어졌다. 네. 그거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은 네. 전국 단위 자사고 내신 5등급이 비교과가 얼마나 좋았으면 붙었겠고 네. 일반고 1.5등급이 떨어진 것은 네. 비교과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떨어졌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학들이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를 종합해서 뽑는 거니까 네. 처음부터 좀 애매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깜깜이 그래서 전형이라- 깜깜이 전형이라 네. 그러는데 저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 요소가 좀 있긴 있죠. 네. 그런데 그걸 학교 수준 보고 뽑는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네,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를 뭐 대학들이 봐주느냐 네. 결과적으로 봐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네. 때는 내신 등급을 기계적으로 점수 안 매기지 않습니까? 예,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등급을 100점 주고 2등급을 95점 주고 이렇게 안 하죠. 네. 학종은 네. 교과전형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네. 그런데 그 교과전형을 대학들이 안 뽑잖아요. 또. 네. 안 뽑아 적게 뽑고 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기계적으로 점수를 안 매기는 게 봐준 거 아닌가요? 봐줬다 그러면 그걸 봐준 건데 원래부터 기계적으로 점수 안 매기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학생부 전형. 종합전형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서 뽑을 수 그렇죠. 있게 하는 그래서 저는 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런 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습니까? 학생부를 종합해서 뽑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네, 네. 거기서는 내신 등급을 안 봐도 되고 볼 수도 있고 네. 기계적으로 점수 매길 수도 있고 안 매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정확한 이해고 학교 수준 보고 뽑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맞죠, 사실.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만 보고 뽑는 거는 아니다. 아니죠, 당연히. 네. 참 어렵습니다. 예, 네, 조금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고 아버지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아이가 국제고 2학년으로 서울대 자연대나 의대 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제고여서 과학개설 과목이 적어서 가령 생물은 1, 2, 1, 2가 이수가 가능하지만 화학 과목은 1, 2 모두 이수하기 어렵습니다.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겠죠? 원을 이수하지 않고 2를 바로 이수해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국제고 다니면은 그 주로 인문계 모집 다니게 서울대 그렇죠? 자연대나 이렇게 가려 그러는데 뭐 저는 선택을 기본적으로 조금 잘못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학을 가려 그러면 자연계 학생은 그 서로 다른 1, 2를 해야 됩니다. 그 수능을 치더라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 2라는 게 수능 2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 물리1을 하면 물리2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수능을 쳐서 간다 그러면은 뭐 1 안 하고 2를 해도 해도 되죠 사실은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2를 그러니까 생명과학 2를 하려 그러면은 뭐 생명과학 1을 하고 2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뭐 2를 안 했다 그래도 1을 안 했다 그래도 2 해도 되죠 사실은 되는데 원칙은 1 다음에 2를 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그건 왜? 이번엔 궁금합니다 님이 올해부터 한국애들 글로벌 캠퍼스 교과 최저가 없어졌는데 등급권이 많이 높아질까요? 하셨는데요. 근데 그 최저가 없어지더라도 다소 높아질 수 있는데 많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높아질 수는 있죠. 근데 크게 차이는 저는 없을 걸로 봅니다.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게 뭐 엄청난 차이를 주고 그 정도까지는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체제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리고 컨설팅님, 아이디 컨설팅님 질문인데요. 서울 지역의 일반고 이과 3학년생입니다. 학교 내신 1점대 초반이고 6월 모의고사는 11112 그리고 서울대 직윤 카이스트 학교장 추천으로 컴공과 지원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장 집중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은 보니까 내신도 아주 잘 받고 수능 모의고사도 지금 거의 완벽하게 받은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한다는 뜻이니까 그 자기소개서 잘 준비하는 거 지금은 사실은 다 끝난 상황이니까 자기소개서 잘 준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카이스트의 자기소개서는 어떤 점을 좀 집중해서 해야 되나요? 대학들이 대개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항목 자체가 1번, 2번, 3번이 똑같으니까. 똑같고 4번 정도? 4번은 이제 대학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데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독후감을 3권을 써야 되고 근데 그것도 뭐 저 정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잘하는 성적이 우수하네요. 그리고 추가 질문하셨어요. 컨설팅님이 서울대 직윤, 지역균형 전형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부 자소서 수능 성적, 선배 입결 현황.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히 학생부죠. 학생부가 가장 중요하다. 수능 성적은 최장력 기준 체과목 2등급이거든요. 그것만 맞추면 문제가 없고 뭐 제가 볼 때는 선배 입결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잘해야죠. 했는데 자기소개서가 당날 자오는 거 아니고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인데 서울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학업 능력 그리고 학업 외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라는 게 내신 등급을 포함해 가지고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니면서 종합 의견 이걸 이제 종합해서 뽑는 거니까 학업 능력이 1순위고 학업 외 사항은 인성과 관련된 항목들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주로 학생들 간에 어떻게 배려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걸 종합 평가하는 건데 결국 그 제일 중요한 게 학생부 기록 내용이죠. 자소서가 아니고. 그래서 서울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서울대학 요강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로리죠? 그렇죠. 아로리 웹진에 가면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서울대학이 자기소개서가 당날 자화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 최근에 나오거든요. 만점을 받은 학생도 체제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 가서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결국 수능을 만점을 받으나 그 가까스로 체제를 맞추나 대학들이 다 똑같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되죠. 그리고 뭐 선배 입결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선배들이 어떤 등급을 받았나. 그리고 궁금합니다. 님의 질문이신데요. 고1 일반고 내신 2등급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면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신 2등급이면은 내신 2등급만 가지고 뽑을 때에는 누가 봐도 네. 의대는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내신 등급 가지고 안 뽑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정시의 수능 전형이 있고 네, 네. 이러니까 지금 일반고 학생이 뭐 앞으로 열심히 하면은 내신 2등급 받더라도 의대에 갈 수 있는 길은 충분하고요. 의과대학이 금년에 의전원에서 다 넘어오면서 모집 정원도 이제 대부분이 의대로 뽑으니까 올 네. 금년에 의대 정원이 2,900명이 넘습니다. 아,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많이 늘어났죠. 작년보다 그 390명 이상 늘어났죠. 아, 네.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실은 의대 가기가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그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가는 데가 의대 아니겠어요? 네, 네. 가기 옛날보다는 좀 훨씬 쉬워졌죠. 아, 그렇겠네요. 예. 수백 명이 늘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검고생님 아이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은 자소서 항목에 학업과 학교 생활을 쓰고 잘 때 뭘 적어야 할까요? 그런데 검정고시 출신들은 대개 지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자체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검정고시가 갈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해서 가야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이제 검정고시를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학에서 고등학교 생활 과정을 보는 거니까 검정고시가 조금 불리하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제중님이 질문하셨는데 국제중 다니지만 의대가 목표입니다. 수행평가보다 기말고사가 더 우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대 부고를 가는 것보다 일반고 가는 게 더 유리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외대 부고에서도 의대를 많이 가요. 그리고 일반고 그 뭐 전국대학이 자사고니까 근데 뭐 지금 외대 부고를 가는 게 유리하냐 일반고를 가는 게 유리하느냐 이제 아직까지 이제 중학생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8월 말에 발표되는 입시 개편안 그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안, 2안, 3안, 4안 중에서 은안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선택의 길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학생은 조금 더 보고 그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고 뭐 1안이 되느냐 2안이 되느냐 이거 완전히 반대의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보셔야 되고 제가 1안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2안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는 나중에 보면은 충분히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또 수장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1시간이 넘게 이영덕 수장님을 모시고 조선닷컴 라이브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저희 그 채팅 참가해 주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오늘 저희가 지금 진행한 이영덕 수장님의 그 이제 상담 내용은 저희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그 조선닷컴에서 BOD로 다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일 이 시간에는 그 뉴스를 쪼다 시즌 2가 방송될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